쿵. 거대한 몸집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를 울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링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 한복판에는 평소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 평범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김 부장이 관중석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런 일이. 옆에 앉아있던 과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방금 전까지 비웃고 있던 그 남자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링 위의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김 부장과 마주쳤을 때 김 부장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해 보였던 직장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잠시만요. 혹시 이런 반전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달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지하철 2등석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8살 평범한 체격에 평범한 얼굴. 정장도 백화점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라인이었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네. 작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회사 첫 출근 날이었거든요. 사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지 3달 만에 겨우 구한 일자리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자신만만해 보이는 걸음걸이였어요. 반면 민수는 어깨가 움츠러든 채 뒤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여기가 맞나? 회사 앞에 서서 올려다본 빌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로비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민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자신이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기획부서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미 출근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된 강민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몇 명은 고개만 까딱했고 나머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새로 온 사람이야? 돌아보니 배가 나온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영 불편했습니다. 네, 강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김 부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 38입니다. 38배 이제야 우리 회사에 들어와? 이전 회사에서 뭐 했길래? 대놓고 면박을 주는 투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 그럼 성과는 어땠어? 그게 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김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과가 별로였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지. 뭐, 우리 회사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받아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주먹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근데 여기서는 실력으로 평가받으니까 각오해.
김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배정받은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힘들겠네. 옆자리 직원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며 걸어갔지만 민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받아 앉으려는데 빈자리마다 누군가가 가방이나 옷을 놓아뒀습니다. 결국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야 했어요. 여기 새로 온 사람 봤어? 응, 38배 신입이래. 나이도 나이인데 뭔가 어둠침침해 보이지 않아?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였지만 민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됐어요. 김 부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강민수, 이거 내일까지 정리해. 책상 위에 놓인 건 엄청난 양의 서류였습니다. 다른 신입 직원들이 한 달에 걸쳐서 할 분량이었어요. 이걸 내일까지요? 왜 못하겠어? 김 부장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첫날부터 대들 수는 없었거든요.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민수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으니 문득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까?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했어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항상 을의 입장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했거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부장은 민수에게만 유난히 까다롭게 굴었어요. 이게 뭐야? 다시 해. 완성한 서류를 보더니 이유도 말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될까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래? 알아서 해. 민수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민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김 부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 씨, 이거 좀 복사해 주실래요? 강민수 씨,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온갖 자빌들이 민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정작 자신이 해야 할 기획 업무는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야근을 했어요.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강민수 그 사람 언제까지 있을까? 김 부장님이 완전히 찍으셨잖아.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러게. 보기에도 불쌍하긴 해. 민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곧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어디서나 똑같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민수를 불렀어요. 강민수, 월요일까지 이 기획서 완성해. 또다시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주말을 반납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부장님, 혹시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분량이면. 시간이 없어. 월요일 아침 첫 번째로 확인할 거야. 하지만 이걸 이틀 만에 하기에는 못하겠다는 거야? 김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민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기획서를 만들면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내 인생인가? 38살에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요일 아침 민수는 완성한 기획서를 김 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주말을 꼬박 세워서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김 부장은 기획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로 기획서라고 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엉망이야. 다시 해.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총무팀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러 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참가해 주세요. 체육대회 안내문을 받아든 민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체육대회 당일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김 부장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강민수, 이 보고서 다시 써.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전체적으로 다시 해.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김 부장은 트집을 잡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님이 강민수 씨한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근데 왜 저렇게 미워하는 거야? 글쎄,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민수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동료들조차 김 부장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김 부장이 또다시 민수를 불렀습니다. 체육대회 종목 정했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정해줄게. 김 부장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격투기 해. 격투기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못해? 남자면 격투기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제가 격투기를. 뭐? 무서워? 김 부장이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격투기로 결정. 이미 신청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격투기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 체육대회에서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상대는 누구인가요? 우리 회사 격투기 동아리 회장인 박대리야. 몸무게가 90kg 정도 되나? 아, 그리고 대학교 때 레슬링 선수였어. 김 부장이 일부러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를 겁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부장님, 다른 종목으로. 이미 결정된 일이야. 격투기 싫으면 체육대회 불참해도 돼. 대신 그날 혼자 야근하고. 결국 민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부서 전체에 퍼졌어요. 강민수 씨가 박대리랑 격투기 한다며? 진짜? 박대리 장난 아닌데. 강민수 씨 괜찮을까? 다칠 것 같은데. 동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민수는 그날 밤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김 부장이 일부러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격투기를 시키는 것 같았어요. 박 대리는 회사에서도 유명한 운동선수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 대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씨, 체육대회 때 격투기 같이 하게 됐다면서요? 박 대리는 키가 180cm가 넘는 큰 체격이었습니다. 어깨도 넓고 팔뚝도 굵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좀 세게 하는 편이라서. 박 대리는 나름 배려하는 마음에서 말한 것 같았지만 민수에게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할게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박 대리가 떠난 후 김 부장이 민수 옆으로 왔습니다. 어때? 상대 봤지? 무서워? 아니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만약 경기에서 너무 일찍 져버리면 창피할 텐데? 김 부장이 은근히 협박하는 투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실력 차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남자답게 끝까지 버텨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집 근처 헬스장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운동을 해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거죠? 헬스장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이를 이용하고 싶어서요. 네, 가능합니다. 운동 경험은 어느 정도 되세요? 조금 있습니다. 민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소평가된 말이었지만요. 헬스장에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회사원들 같아 보였어요. 민수는 조용히 구석자리로 가서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천천히 몸을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스트레칭과는 차원이 다른 동작들이었어요. 저 사람 뭐지? 움직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몇 명이 민수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신경 쓰지 않고 운동을 계속했어요. 벤치프레스를 시작했는데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했습니다. 100kg, 120kg, 140kg.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힘 장난 아닌데? 몸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민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운동을 마쳤습니다. 땀도 거의 흘리지 않았어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서 운동하셨어요? 폼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그냥 집에서 조금씩 했습니다. 집에서 하셨다고요? 이 정도 실력이면. 트레이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어요. 그리고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이 원하는 게 뭘까? 분명히 자신을 망신 주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박 대리에게 완패당하는 모습을 보여서 회사에서의 입지를 더욱 약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적당히 져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체육대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당했던 모든 모욕들이 떠올랐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김 부장의 얼굴, 동료들의 시선, 매일 반복되는 굴욕적인 상황들.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괜찮습니다. 회사 생활은 좀 어때?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어머니께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만 보이고 있구나. 38살에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숨겨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운동복과 보호대들이었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아직도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 김 부장의 의도대로 적당히 져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체육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간단한 운동복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동료들이 민수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오늘 괜찮을까? 박대리 장난 아닌데.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구경하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근처 체육관을 빌려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김 부장이 민수를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오늘 준비됐어? 네. 박 대리도 벌써 와서 준비하고 있던데. 몸 좀 만들어 놨더라. 김 부장이 일부러 민수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말이었어요.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체육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각 부서별로 다양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농구, 그리고 격투기. 격투기 링이 설치된 걸 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드디어구나. 박 대리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민수 씨, 준비 잘하셨어요?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박 대리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 시작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어요. 체육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탁구와 배드민턴 경기가 진행됐어요. 체육관 곳곳에서 응원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관중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경기를 지켜봤어요. 다른 동료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대화하고 있었지만 민수 주변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경기는 언제예요? 지나가던 후배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오후 2시예요. 아, 박 대리님이랑 하시는 거죠? 긴장되시겠어요. 후배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에서 준비한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식사했어요. 식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맥주 캔을 들고 있었어요. 어때? 준비 잘 됐어? 네. 박 대리 보니까 아침부터 몸 풀고 있던데. 정말 근육이 장난 아니야. 김 부장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많이 긴장되죠? 옆에서 다른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박 대리가 힘 조절 못하면. 뭐 적당히 하겠지.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격투기 경기 준비가 시작됐어요. 체육관 중앙에 설치된 링 주변으로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이 경기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우와, 사람 진짜 많이 왔네. 박대리 경기는 항상 인기지. 강민수 씨는 어떨까? 좀 불쌍하긴 해.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간이 탈의실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색 운동복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한 근육도 없어 보였고 위압적인 분위기도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맞겠지.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탈의실 문이 열리면서 박 대리가 들어왔어요. 강민수 씨, 준비되셨어요? 박 대리는 이미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육질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좀 세게 하는 편이라서. 박 대리의 걱정은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민수의 답변에 박 대리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당당한 대답이었거든요. 아, 네. 그럼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해요. 2시 정각이 되자 경기 시작이 알려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 격투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기획부 박 대리님, 우리 회사 격투기 동아리 회장이시죠? 박 대리가 링으로 올라가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키 180cm, 몸무게 90kg의 탄탄한 체격이었어요. 상대는 같은 기획부 강민수 대리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민수가 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관중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강민수 씨 생각보다 왜소하네. 박 대리랑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많이 다치는 거 아니야?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어요. 김 부장은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신을 주겠군. 속으로 생각했어요. 링 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박 대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민수는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인사하세요. 심판이 말했습니다. 박 대리가 먼저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경기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박 대리는 바로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자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거리를 두고 상대를 관찰했어요. 움직임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강민수 씨 너무 소극적인데? 당연하지. 상대를 보니까 겁나는 거야. 관중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리가 첫 번째 공격을 시도했어요. 빠른 잽을 날렸습니다. 민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피했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오, 그래도 피하네. 운동신경은 있나 봐. 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박 대리는 연달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좌우 훅을 번갈아 가며 날렸어요. 민수는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반격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강민수 씨, 너무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해봐요. 박 대리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거리를 더 벌렸어요. 저렇게 하면 언제 끝나? 박 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네. 관중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민수가 너무 빨리 당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피하기는 하네. 하지만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대리도 조금 답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계속 도망만 다니니까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강민수 씨, 정면 승부 해봐요. 박 대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좁혀서 몸싸움을 시도했어요. 레슬링 실력을 발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박대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박대리가 잡기를 시도하자 민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틀었어요. 그리고 박대리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대리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상대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균형이 흔들린 거예요. 관중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방금 뭐지? 강민수 씨가 뭔가 했나? 하지만 명확하게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박대리는 다시 거리를 두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금 그게 뭐였지? 분명히 자신이 우세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안정적이고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박대리가 다시 공격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움직임은 점점 더 유연해졌어요. 박대리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강민수 씨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게.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네. 관중들이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예상과 다른 흐름이었어요. 박대리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더 강한 공격을 시도했어요. 전력을 다한 오른손 훅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수가 움직였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서 공격을 피하더니 동시에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가벼운 제비였지만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박대리의 턱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박대리가 비틀거렸어요. 강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예상 밖이었거든요.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강민수 씨가 박대리를 때렸어? 관중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링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다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대리는 턱을 만지며 민수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실력이 있었다고?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관중석에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반사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정중한 사과였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박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경기를 해봐야겠네요. 이제 박대리도 진지해졌습니다. 상대를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의 움직임에서 더 이상 어색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대리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민수 씨 원래 이렇게 잘했나? 뭔가 다른 사람 같은데? 김 부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경기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박대리는 이제 완전히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경기였지만 상대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박대리가 자세를 낮췄습니다. 레슬링 선수 출신답게 안정적인 자세였어요. 민수도 자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박대리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더 유연하고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박대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민수 씨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김 부장은 관중석에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나야 하는데 계획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박대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거리를 재면서 접근했어요. 상대를 우습게 보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빠른 잽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만 살짝 기울여서 피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박대리가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좌우 훅을 번갈아 가며 날렸어요. 민수는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면서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공격 패턴을 미리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박대리 공격이 다 빗나가고 있어. 관중들이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박대리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노렸는데 계속 피해지니까 답답했어요. 더 강하고 빠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전력을 다한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날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서 공격을 피하더니 동시에 박대리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박대리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박대리가 당황해서 몸을 추스르는 사이 민수는 이미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강민수 씨가 박대리를 넘어뜨릴 뻔했어?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박대리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실력이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혹시 어디서 격투기 배우셨어요? 박대리가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시기에는. 박대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강민수 씨가 격투기를 할 줄 안다고? 언제 배운 거지? 회사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숨겨진 실력이 있었나 봐. 김 부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하지만 링 위의 상황은 계속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박대리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상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움직임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박대리가 공격할 때마다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피하거나 막거나 때로는 카운터를 날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누구야? 회사 다닐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는데 관중들의 시선이 완전히 민수에게 집중됐어요. 박대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공격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반면 민수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상해. 분명히 내가 더 강할 텐데. 박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박대리의 체격과 근력이 우세했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민수가 훨씬 뛰어나 보였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했어요. 빠른 원투 콤비네이션을 날렸습니다. 박대리가 막으려고 했지만 두 번째 펀치가 가드 사이로 들어왔어요. 복부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박대리가 몸을 굽혔어요. 강한 타격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급소를 마친 거였습니다. 체육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강민수 씨가 제대로 한 방 먹였어. 관중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민수를 응원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김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어.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어요. 박 대리는 숨을 고르며 민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진짜 실력자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있었고 회사에서의 체면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어요. 전력을 다한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레슬링 실력을 살려서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것이었어요. 빠른 속도로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 대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동시에 박 대리의 어깨를 살짝 눌렀어요. 박 대리의 몸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수가 박 대리가 다치지 않도록 살짝 받쳐준 것이었어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절한 거였습니다. 박 대리는 한쪽 무릎을 바닥에 짚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이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천천히 일어나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대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완전히 졌습니다. 민수는 박 대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사이로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수 씨가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평소에는 왜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지? 도대체 정체가 뭐야? 김 부장은 관중석에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완전히 계획이 틀어진 거였습니다. 민수를 망신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민수의 숨겨진 실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강민수 대리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민수는 링에서 내려와서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강민수 씨, 정말 대단했어요. 어디서 그런 실력을 배운 거예요? 완전히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무시하던 그 평범한 동료가 사실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박 대리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실력도 뛰어나면서 겸손하기까지 하다니. 김 부장만이 혼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었어요. 체육대회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화제는 온통 민수였습니다. 강민수 씨 정말 대단했어요. 숨겨진 고수였네요. 앞으로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어. 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오늘 일로 회사에서의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 목적 말이에요. 버스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 월요일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평소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동료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과찬이세요. 하지만 김 부장만은 달랐어요. 책상에 앉아서 민수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수 씨,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여러 동료들이 민수를 초대했어요. 구내식당에서 민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서 격투기 배우셨어요?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다른 무술도 할 줄 아세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취미로 조금씩 배운 정도입니다. 조금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잘하시는데요. 박 대리님도 완전히 인정하셨잖아요. 민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런 것보다 요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민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부장이 민수를 불렀어요. 강민수, 잠깐 와봐.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어제 일 재미있었어. 김 부장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부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라. 그래, 또 다른 기회도 줘야겠네. 김 부장의 눈에 험악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대형 건설사 앞에서 하는 거야. 네, 내가 맡아서 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그런 큰 프레젠테이션을 왜 못하겠어? 격투기는 잘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은 못해? 김 부장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경험이 없어서. 경험은 쌓는 거지. 일주일 동안 준비해. 실패하면 책임져야 할 거야. 김 부장이 협박하듯 말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봐. 과연 격투기 말고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지 보자. 김 부장의 의도는 뻔했어요. 민수를 큰 무대에서 망신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를 능숙하게 다뤘고 전문적인 용어들도 자유자재로 사용했어요. 역시 이런 건 몸에 배어 있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사이 회사에서 민수를 보는 시선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 부장만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어요. 강민수, 준비는 잘 됐어?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그럼 기대해 보겠네. 실망시키지 마.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왔습니다. 장소는 대형 건설사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50명이 넘는 임원들과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전혀 긴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김 부장과 동료들이 뒤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김 부장은 민수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기획부 강민수입니다. 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드릴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발표가 정말 완벽했어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쉽게 설명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막힘없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민수의 설명을 듣고 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민수는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들어가며 완벽하게 답변했어요. 회의실 뒤에서 지켜보던 김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저렇게 잘할 리가.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른 임원이 또 질문했습니다. 국제 규격과의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물론 고려했습니다. ISO 기준과 민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제안이네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셨습니다. 실무진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건설사 상무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과찬입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제안을 받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신지 궁금했는데 상무가 김 부장을 바라봤어요. 저희 부서 강민수 대리입니다. 김 부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강민수 대리님, 혹시 어디서 일하셨어요? 경력이 상당해 보이시는데. 상무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전에는 다른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분야라고 하시면? 죄송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민수가 대답을 회피하자 상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훌륭한 제안 감사합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은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강민수, 너 대체 뭐야? 무슨 말씀이신지. 격투기의 프레젠테이션까지. 평범한 직장인이 그럴 수 있어? 김 부장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 그게 운으로 되는 일이야? 김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혹시 너 이력서에 거짓말 쓴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는 거야? 민수는 잠시 김 부장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부장님께서 꼭 알아야 하는 일인가요? 그 말투가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부장이 당황했어요. 뭐라고? 저의 개인적인 과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김 부장은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수가 무서워 보였거든요. 좋아. 하지만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야. 김 부장이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김 부장에게는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네, 형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은 어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너무 눈에 띄지는 마. 아직 때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목적을 잊지 마.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김 부장, 아직 모르고 있구나. 민수의 눈빛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민수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짜 정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온 진짜 목적도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민수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민수 대리가 대박을 냈다더라. 건설사에서 완전히 인정받았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있었나? 복도 곳곳에서 민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김 부장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김 부장은 민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사팀에서 민수의 이력서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대학 졸업에 몇 개 회사를 거친 일반적인 경력이었어요. 하지만 김 부장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경력으로 저런 실력이 나올 리 없어. 그때 김 부장에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임원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임원을 이용하면 김 부장의 눈에 험악한 빛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새로운 전무가 부임했습니다. 박 전무는 다른 대기업에서 온 사람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김 부장은 박 전무에게 접근했습니다. 전무님, 저희 부서에 좀 이상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강민수라는 대리인데 경력에 비해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요. 박 전무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뛰어난데? 격투기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하게 해냅니다. 마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게 문제야? 혹시 이력을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김 부장이 교묘하게 의심을 심었어요. 박 전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 김 부장의 계획이 통했어요. 다음 날 박 전무가 기획부에 나타났습니다. 강민수 대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박 전무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최근에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다고 들었어. 과찬입니다. 과찬이 아니야. 건설사에서 직접 칭찬했거든. 박 전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엇이 이상하신지요? 경력에 비해 실력이 너무 뛰어나.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 전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력서에 빠진 경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경계하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계속 압박했어요. 그럼 증명해봐. 증명이라고 하시면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박 전무가 갑자기 어려운 업무를 내줬어요.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맡아봐. 일주일 안에 완성해야 해. 건네준 자료를 보니 정말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팀 전체가 달려들어야 할 분량이었어요. 이걸 혼자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못하겠어? 박 전무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주변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수 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걸 혼자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과는 달리 민수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상해. 저렇게 어려운 걸 왜 쉽게 하지? 지켜보던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중간 보고를 위해 박 전무를 찾아갔습니다.
벌써 중간 보고가 나왔어? 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박 전무는 반신반의하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게 사흘 만에 나온 거야? 네. 혼자서? 네. 박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료의 완성도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해?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민수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이 데이터 분석,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야? 아니요. 직접 계산했습니다. 직접 계산? 박 전무가 더욱 놀랐어요. 이런 복잡한 걸 손으로 계산했다고? 네. 민수의 대답에 박 전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김 부장도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런 게 가능해? 박 전무가 자료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부분 설명해봐. 복잡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막힘없이 설명했어요. 이 구간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문적인 용어와 정확한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전무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 정말 누구지? 이런 수준의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독학했습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가 가능해? 박 전무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혹시 제 능력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다른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민수의 제안에 박 전무가 흥미를 보였어요. 다른 테스트?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민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박 전무는 당황했어요. 그럼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해봐. 지금 당장요? 응.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present our analysis. 완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어요. 박 전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어로 해봐. 민수는 중국어도 유창했어요. 일본어도 할 줄 알아? 박 전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지? 김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계획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박 전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무님, 이제 충분히 확인하셨나요? 목소리에 묘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원래 업무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가 자리로 돌아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 전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부장. 네. 너 혹시 강민수가 뭔지 정말 몰라? 박 전무의 질문에 김 부장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박 전무의 말에 김 부장은 답할 수 없었어요. 조심해.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닐 수도 있어. 박 전무가 경고하듯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김 부장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강민수가 뭐길래? 그날 저녁 민수는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아직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 하지만 김 부장이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네, 형님. 잊지 마. 내가 그곳에 간 진짜 이유를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민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곧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거야. 회사 전체가 아직 모르고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진짜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온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박전무마저 압도한 사건 이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민수 대리 정말 대단해. 도대체 정체가 뭘까? 왜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을까? 모든 직원들이 민수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정작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만이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상해. 그때 민수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수 대리님, 택배 왔어요. 고맙습니다. 민수가 택배를 받아든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택배를 열어보니 간단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 준비하라. 짧은 메시지였지만 민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받았습니다. 준비됐어?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를 끄는 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드디어구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한건설에 국정감사가 나온다고 해. 국정감사요? 응. 갑자기 결정됐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건 회사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였거든요. 김 부장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설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오후에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정 입찰 의혹으로 조사받는다고 해. 부정 입찰?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들 말이야.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프로젝트들 중에는 자신이 관여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야간 경비원도 순찰을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김 부장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쉽게 접속됐습니다. 역시 보안이 허술하네. 민수는 능숙하게 파일들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서 복사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민수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국정감사단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대한건설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전체가 긴장했어요. 감사관들이 각 부서를 돌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획부에도 감사관이 왔어요. 지난 3년간 진행된 프로젝트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김 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양이 너무 많은데 전부 필요합니다. 감사관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그때 민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수 대리인가요? 감사관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네, 좋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감사관과 함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김 부장은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갔어요. 자료실에서 민수가 파일을 정리해주고 있었는데 감사관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무엇이 이상한지요? 입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거나. 김 부장이 긴장했어요.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죠? 김 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 프로젝트들을 보면
민수가 구체적인 파일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입찰업체들의 견적이 너무 비슷해요. 마치 미리 조율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민수는 정확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부장은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걸 알고 있지? 설마. 감사관이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님, 이 프로젝트들은 누가 담당했나요? 그게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누가요? 김 부장이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대부분 자신이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들이었거든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부분 김 부장님께서 총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감사관의 시선이 김 부장에게 집중됐어요. 김 부장님, 따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부장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관과 김 부장이 별도 회의실로 들어간 후 민수는 혼자 자료실에 남았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군. 1시간 후 회의실에서 나온 김 부장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사관들은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어요. 부정 입찰과 관련된 상당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김 부장은 자리로 돌아와서 민수를 째려봤습니다. 너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내가 뭔가 했어. 김 부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민수는 침착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잘못하신 게 있으시면 수사기관에서 밝혀내겠죠. 이 새끼가. 김 부장이 민수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다른 동료들이 말렸어요. 부장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 부장은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김 부장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강민수가 뭐길래.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내 집을 알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민수가 김 부장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민수를 보니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김 부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진실? 네. 제가 누구인지, 왜 이 회사에 왔는지 말이에요. 김 부장이 긴장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국정원 소속 특수요원입니다. 뭐라고? 김 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K건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잠입한 거였습니다. 민수의 말에 김 부장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부장님께서 저를 괴롭히신 덕분에 오히려 수사가 수월했어요. 이럴 수가.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김 부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부장님 덕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민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야? 앞으로는 후배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언제 또 저 같은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 부장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이야? 김 부장이 부정 입찰 혐의로 체포됐대.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직원들은 모두 놀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동안 김 부장의 갑질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는데. 강민수 씨가 가장 많이 당했잖아.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민수 씨, 정말 대단해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참는 것도 능력이죠. 민수의 대답에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강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모른 척 했어요. 김 부장이 괴롭힐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동료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